사진은 우리들만의 확실한 컨셉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오래됨은 따뜻함으로 나도 잘 모르는 내 감정을 알아주길 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19 2부입니다. 김남도 교수와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19년도의 트렌드 드림의 설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데이터지능. 우리의 사회는 의사결정에 대한 패러다임이 인공지능에서 데이터지능으로 다시 한번 진화를 했습니다. 정보의 눈부신 발전으로 데이터와 알고리즘 그리고 인공지능이 서로 맞물리며 데이터 플러스 결정하는 데시전이란 용어가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데시전은 이미 첨단 IT 기업뿐만 아니라 의료, 엔터테인먼트, 어뮤즈먼트, 미용, 패션, 물류, 금융, 공공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었고 사용의 증가율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데이터 인텔리전스의 필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할 것을 찾아주는 존재가 탄생했습니다. 물론 미국 데이터 프로그래머들의 오래된 경험 중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으로 빠른 식별 및 분석이 가능해진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의 부분 중에서 요즘 논란거리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데이터 수집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단지 은행 및 카드 회사라는 한정적인 기업에서 사기업까지 확장된 것 뿐이지요. 현재도 기업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시도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실제로 데이시전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기업의 생산성은 5%가 증가하였고 이유는 6%가 가량 경쟁사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존. 이제는 특정 공간의 협업, 체험, 재생, 개방, 공유 등을 통해서 본래의 고유 기능을 넘고 새로운 정체성의 공간으로 변신 공간이 됩니다. 단순한 유통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공간들이 이제는 카페로, 도서관으로, 책방으로, 강연장으로, 전시회장으로,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중이죠. 한 공간이 변화무쌍하게 색깔을 바꾸는 것입니다. 크게 총 5가지의 변신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이란 공간의 변신을 만들어내는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다른 업종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종이책의 대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에 서점은 독서를 할 수 있는 도서관이면서 각종 디지털 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코워킹 공간으로 대변신을 이뤄내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혹은 샤워 후에 빛이 된 편한 옷을 갈아입고 나서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마사지를 받으면서 아예 1인용 부스를 사용하면서 잘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의 정체성을 교정할 수 없는 도심의 원기 회복을 위한 캐렌시아 공간으로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험 공간. 체험 공간은 공간들의 체험 공간으로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과 달리 오프라인은 고객에게 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침대 브랜드 시몬스에서는 시몬스 테라스로, 더불어서 콧대가 높은 명품 벤츠 또한 메르세데스 미로 한 단계 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가의 동침. 저가의 동침이란 온라인에 한없이 밀리던 오프라인 매장들은 협업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대체 관계에서 보완 관계로 변화하고 빠르게 온라인화가 돼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미국의 대형마트 타깃은 덩그러니 넓기만 한 점포들을 과감하게 줄이고 대학 주변의 소형 매장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후에 주차장에 고객이 도착하면 직원이 제품을 직접 실어줌으로써 대형마트 타깃은 13년 만에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생. 건축 분야에서 재생산업이 화두되고 있습니다. 재생산업은 건물의 용도를 다해 흉물처럼 버려져 있던 폐산업시설들을 카페나 갤러리, 복합문화 공간 등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대문 옥상나원은 쓰레기 18톤으로 온통 쌓여있던 도심 속 쓰레기장에서 18톤의 쓰레기를 치우고 강연과 전시, 파티가 있는 동대문 옥상나원으로 대변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위워크. 재생과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는 테마는 공유입니다. 2010년부터 위워크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워킹이라고 불리는 자유롭고 소통만이 가능한 공유 공간에서 위워크는 회원 전용 라운지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할 수 있고 이벤트 공간까지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커피나 맥주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간은 왜 변화를 택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공간들의 환골 탈퇴는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의 소매점의 몰락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업이나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소확행, 즉 가까운 곳에서 색다른 체험, 먹거리, 즐길거리를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SNS라는 가상공간에 기들여진 밀레니얼 세대는 오감이 동원되는 실제 공원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는 혼돈 상황을 위기라고 정의하였죠. 즉 오프라인 매장이 망하는 것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옛날 방식의 매장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공간들도 신기술을 입히고 융합을 시도하여 소비자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재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온라인이 성장할수록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들의 효용과 가치 또한 한없이 높아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공간은 액정 화면보다 매력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쇼핑은 온라인 쇼핑이 줄 수 없는 강력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죠. 2019년도 주요 트렌드를 설명하고 있는 컨셉과 유트로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오프라인 공간뿐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밀레니얼 가족. 엄청난 시대의 변화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밥 해주는 예쁜 엄마에서 밥 잘 사주는 예쁜 엄마로 변화하였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의 구성원들의 생각도 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존 베이비붐 시대의 가족은 누군가의 충실과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밀레니얼 시대의 가족은 가사노동이 가족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숭고한 노동이었다면 지금의 밀레니얼 가족은 안 할수록 좋지만 해야만 하는 일뿐으로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탈며느리, 탈시부모를 선언하고 전통적인 고부 갈등은 장서 갈등으로 모습을 바뀌었고 집안일은 가성비, 부부 사이는 동반자 의식을 가지면서 개인의 취미와 성취를 중시해 자기 개발에 열심히 하는 세대입니다. 가정이란 단순히 충실하고 희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대충 만족할 수 있는 적정 행복의 장소로 변화하였습니다.
요즘 한국 식산업의 요리 대신 조립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산업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사실은 산업 자체가 달라졌다기보다는 가족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집안일도 가성비를 따지며 그들은 높은 완벽함보다는 신속한 효율성 있는 제품을 원합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엄마는 가사노동 중에 제일 식사 준비를 요리 대신 조립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가정 간편식의 HMR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HMR은 2012년 1조 원에서 2018년 라면을 제외하고도 약 4조 원이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MR의 시장의 주 소비자 계층은 주부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가족이 지향한 삶의 모습은 기술의 발전 또한 한몫을 했습니다. 상품, 서비스, 기술 변화가 뒤따르지 못했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이 아닌 철저한 외면 속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밀레니얼 가족이 소비하는 간편식, 로봇 청소기 등등 효율적인 것을 원하더라도 수십 년 전의 기능에 머물렀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가족이 정말 원하는 시간, 투자, 영역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레니얼 가족은 학습과 자기개발의 시간 투자가 대표적이며 밀레니얼 가족을 중심으로 발현되는 라이프 스타일은 다른 세대로까지 확산 가능성이 큽니다. 밀레니얼 가족은 모자람 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직업을 열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곳만이 내 세상이다. 나나랜드. 더 이상은 남의 시선이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나나랜드들은 당당하게 나만의 시선이 절대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타인 지향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나랜드들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못생긴 것이 더 엣지 있다는 어글리, 다름을 인정하고 개개인의 다양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디노브는 대한민국의 서울의 동묘시장의 어르신들을 보고 세계 최고의 거리, 스포티함과 캐주얼의 경계를 넘나드는 과감한 믹스매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아재 패션은 우아하고 실용주의함으로 변모했습니다. 나나랜드에 사는 나나랜드들의 진정한 행복의 삶은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기에 나의 모습에도 만족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외칩니다. 아이웨이의 대표주자 자밀라 자밀. 자신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몸무게와 같은 수치로는 측정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궁극의 자기애로 무장한 나나랜드들은 미의 기준을 다시 한번 재정립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추하고 못생겨도 괜찮다며 대놓고 못생김을 대폭발시키는 당당함이 근사함을 내뿜을 뿐입니다. 더불어 어글시크, 너디시크라는 트렌드 또한 핫한 트렌드입니다. 미용, 패션 산업의 소비자들의 질문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무엇이 예쁘냐에서 무엇이 내게 맞느냐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은 타인과는 상관없이 나라는 자존감과 자기만족이 우선적으로 순위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나나랜드들에게 정해진 삶의 규범이란 없습니다. 결과보다 과정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 또한 매우 높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탈코르셋, 노브라를 추천하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대안으로 와이어리스 브래지어, 브레랏을 착용한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은 흑백을 논한 것이 아닌 인종, 체형, 사회, 경제적 배경, 종교, 성별 등 다양한 계층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장년 남자들도 나를 위한 포미족, 40대 워킹맘들의 덕질 등 나나랜드는 진정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곳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매너 소비자. 블랙 컨슈머와 고객 갑질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됨으로써 손님은 왕이다 라는 인식에서 손님은 손님일 뿐이라는 인식이 급격하게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의 비매너의 다양한 형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 가지는 첫 번째로 온라인 지역 카페, 두 번째는 오버 투어리즘, 세 번째는 노쇼가 대두되는 중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지역 카페, 일명 맘카페 등에서 같은 지역의 엄마들이 육아 정보나 생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유용한 정보를 나누고 물품을 공유하며 서로의 힘이 되자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온라인 지역 카페들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역 여론을 주도하거나 과도한 할인, 무상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는 특정 식당이나 업체를 경영하는 불만의 글들이 올라오면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해당 가게는 결국에 폐업을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버투어리즘. 관광마을의 사람들은 관광객들에게 호소문을 내걸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관광객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관광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사진을 찍고 남의 집 대문을 열어보며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관광마을의 수용 한계를 초과한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오버투어리즘 현상, 그리고 주거지가 관광지화해 거주민이 떠나는 투어리스트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지역 자체가 관광지화가 되면서 지역만의 스토리는 사라지고 카페와 음식점, 기념품점밖에 남지 않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또한 확산되는 중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쇼. 노쇼 또한 상당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쇼란 예약 후에 나타나지 않는 비매너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비매너 행위인 노쇼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한 증가 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식당의 예약 5건 중에 1건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객은 18세기 유럽의 관세청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성패가 달렸기 때문에 이들은 고객을 상점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대사회까지 고객은 회사의 가장 귀한 손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은 언제나 옳다 라는 기업가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고객 만족의 핵심은 친절한 서비스로 옮겨가면서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를 인해 감정 노동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갑질이 문화적으로 뿌리잡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화병, 재벌이라는 단어들이 생겨났고 갑질을 포함한 이러한 단어들은 영어로 번역 안 되는 한국 단어들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블랙 컨슈머의 갑질이 심해지다 보니까 2015년 도시락 업체인 스노우폭스가 고객과 직원의 공정 서비스를 주장하며 내걸었던 공정 서비스 권리 선언문은 상당한 이슈가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항적 대립적 위기관계가 있다면 언제든지 갑질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갑질 문화는 위기관계의 영향이 크지만 그 이면에는 소비자의 갑질 심리에 불신과 불안 심리도 내재되어 있고 친절해서 호갱 취급받을까 하는 걱정도 내포되어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 권익 보장 제도와 악성 고객에 대한 명확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손님이 왕인 시대도 그렇다고 소비자가 을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로 대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알려주는 남자 책알남이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